회의실에서 30분째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더 크게 말하고 급한 사람은 더 초조해지고 감정이 섞인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회의 내내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입을 엽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는 이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는 이 순서가 맞는 것 같고요. 순간 공기가 바뀌고 사람들이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가 끝나버립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장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조용한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 이렇게 강할까요? 그리고 이건 성격이나 사회성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뇌의 설계 차이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조용한 사람을 보면 흔히 이런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은 소극적인가? 자신감이 없나? 말을 못하나? 하지만 조용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처리하는 시간이 긴 사람이에요. 말은 출력이고 생각은 처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처리와 출력이 거의 동시에 나오는데 그래서 말이 빠르고 반응이 빠른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처리 시간이 깁니다. 대신 한 번 말할 때 핵심이 칼같이 잘려요. 불필요한 말은 없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맞네 라는 반응이 바로 나오죠. 이게 조용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조용한 사람은 평소엔 조용해도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강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 반응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회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감정보다 먼저 상황 전체를 보는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조용한 사람의 진짜 특징입니다. 이건 실제로 실전에서 확 드러나요. 누군가 화를 내고 분위기가 망가질 때, 팀이 흔들리고 책임이 떠다닐 때, 갑자기 계획이 깨지고 모든 게 엉킬 때 말이죠. 이때 빠른 사람은 빠르게 반응하는데, 근데 반응이 빠른 만큼 실수도 빨라요. 사람은 위기에서 정확도가 아니라 속도로 움직이기 쉽거든요. 일단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일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일단 결정이라도 내려야 할 것 같죠. 조용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잠깐 멈춰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하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뭐지?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면 뭐가 남지? 이게 바로 지연 반응이에요. 그리고 지연 반응은 사회가 흔히 오해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잘못된 결정이거든요. 빠른 결정보다 정확한 결정이 훨씬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에서 속도를 선택해요. 조용한 사람은 말이 느린 게 아니라 결론이 늦게 나오는 대신 정확도가 높아지는 구조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회의실에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사람이 회의를 끝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극에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사람 많은 곳, 새로움, 변화, 즉석 대화, 이벤트. 이런 게 들어오면 뇌가 살아나죠. 심장이 뛰고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빨라져요. 이건 대체로 도파민 시스템이 강한 형태예요. 도파민은 보상과 자극을 처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강한 사람들은 자극이 많을수록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흥분하고 즉석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더 잘 대답하고 변화가 생기면 에너지가 생겨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요함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자극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지치고 자극이 줄어들수록 생각이 선명해지는 거죠. 이건 아세틸콜린 시스템이 강한 형태로 설명되곤 해요. 아세틸콜린은 집중과 깊은 처리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강한 사람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뇌가 최고 성능을 내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둘 중 하나가 더 낫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최적화된 환경이 다른 거예요. 스포츠카와 세단이 다른 것처럼 장점이 발동되는 조건이 다를 뿐이죠. 스포츠카는 고속도로에서 강하고 세단은 시내에서 편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뇌 차이는 인간관계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도파민형은 관계를 넓히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새 사람, 새 모임, 새 대화,
빠른 관계. 이 사람들은 파티에 가면 살아나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말을 걸고 즉석에서 친해지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충전이에요. 하지만 깊이 처리형은 다릅니다. 관계가 넓어질수록 머릿속에서 처리해야 할 정보가 폭발하거든요. 누구는 어떤 말을 싫어했지, 누구는 저번에 힘들어했지, 이 모임에서 내가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하지, 내 리액션이 어색했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정보들을 무의식적으로 다 계산해요.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이 방전된 느낌. 물리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느낌이죠. 이들은 관계를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처리하는데 100명과 얕게 연결되기보다 두세 명과 깊게 연결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사회가 이걸 능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외향성을 능력으로 봐요. 말 많은 사람, 적극적인 사람, 먼저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죠. 반대로 조용한 사람은 소극적, 내성적, 적극성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문제는 이런 성향이 어릴 때부터 자주 교정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조용해? 친구들이랑 좀 어울려. 발표 때 손 좀 들어봐. 너는 적극성이 부족해. 학교는 기본적으로 외향성을 기준으로 돌아가거든요. 말을 먼저 하는 아이가 활발한 아이가 되고 조용한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건 성격 결함이 아니라 환경 부적합일 수 있어요. 조용한 아이를 시끄러운 환경에 넣으면 당연히 힘들어하죠. 그게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그 아이한테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는 아이를 바꾸려고 해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이때부터 조용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내 기본값은 틀렸구나. 나는 노력해서 바꿔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억지로 맞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파티에 가서 억지로 웃고, 모임에서 억지로 말하고, 회의에서 억지로 의견을 내고. 근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자기 본래 모습이 아닌 모습을 연기하면서 사는 건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사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은 집에 오면 탈진해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재밌었다고 하는데 조용한 사람은 오늘 살아남았다는 느낌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해요. 조용한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도망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은 정신을 정렬하는 시간이거든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고, 정보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내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있어야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배터리 충전 없이 하루 종일 달릴 수 없듯, 깊이 처리형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생각도 안 정리되고, 감정도 엉망이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이 쌓이면 조용한 사람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감정 조절, 자기 이해, 상황 분석이 습관처럼 강화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 조용한 사람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 중에 깊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기 감정을 잘 아는 사람,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 본질을 꿰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용한 사람 중에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그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조용한 성향은 바꾸지 말고 설계를 바꾸세요. 사람 만남을 운동처럼 스케줄링하는 거예요. 사람 만남은 즐거움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에너지 소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처럼 설계해야 합니다. 모임 전날에는 일정을 비우세요. 중요한 일, 스트레스 받는 일, 에너지 소비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래야 모임 당일에 에너지가 남아 있어요. 모임 당일에는 중요한 일을 넣지 마세요. 모임만으로도 에너지를 다 쓰거든요. 그리고 모임 다음 날에는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약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당신은 도파민형이 아니라 깊이 처리형이거든요. 당신한테 사람 만남은 에너지 충전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예요. 그걸 인정하고 설계하는 게 강한 거죠. 모든 모임을 100점으로 해내려 하지 마세요.
조용한 사람이 힘든 이유는 리액션을 완벽하게 하려는 강박 때문일 때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웃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반응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강박. 근데 그건 당신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모임의 목표는 분위기 메이커도 아니고 끝까지 버틴다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진짜 대화로 바꾸는 거예요. 10명이랑 얕게 말하기보다 한 명이랑 깊게 말하는 게 당신한테는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말 많이 하기보다 결정적 한마디로 승부하세요. 조용한 사람의 강점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말이거든요. 회의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떠들려고 하지 말고 중반까지 듣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보면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선순위는 이렇게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존재감을 만들어요. 30분 동안 10번 말한 사람보다 마지막에 한 번 정리한 사람이 더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하면 회의를 끝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즉답 금지 권한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조용한 사람은 즉답을 강요받으면 무너지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이 꼬이고 나중에 후회해요. 왜 그렇게 대답했지? 좀 더 생각하고 말할 걸. 하지만 즉답은 능력이 아니라 스타일이에요. 즉답 못한다고 능력 없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스킬을 쓰는 겁니다. 생각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정리하고 답할게요. 지금은 1차 생각이고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이 말 한 줄이 당신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존중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신중하구나 라고 생각하죠. 조용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뇌가 자극보다 고요함에서, 속도보다 깊이에서, 즉답보다 정리해서 강점을 내는 구조일 뿐이죠. 세상은 계속 요구할 겁니다. 더 말해라, 더 웃어라, 더 나서라. 하지만 당신은 알죠? 그건 당신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당신의 조용함은 결핍이 아닙니다. 당신의 조용함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기능을 이해하고 설계하면 당신은 더 강해지거든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나를 바꾸는 노력을 줄이고 내가 잘 작동하는 환경을 늘리는 겁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최적화하면 더 강해지는 사람입니다.